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패키지 여행객도 물론 보시겠지만, 자유여행객, 배낭여행객, 네, 배낭여행객. 그래서, 유럽 배낭여행객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배낭 임 팀장입니다. 네, 아니, 모든 분들 다, 유럽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치안 많이 걱정돼서 알아보신다고 그러시면, 배낭여행객들이나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더욱더 많이 보실 확률이 있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소매치기,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가신다고 하실 때, 많은 거 준비하고, 뭐, 많은 거 알아보고 그러는데, 소매치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매치기. 그래서 유럽 소매치기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유럽의 소매치기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유럽 특히나 이제 프랑스, 독일 뭐 그런 데를 위시한 이런 유럽들은 선진국이죠, 선진국. 네. 그래서 선진국에도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선진국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기준.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에 치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치안이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면 우리나라 넘버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치안이 잘 된 나라예요. 유럽 소매치기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치안을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고요. 유럽 가시면 소매치기 많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매치기 우리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왜냐면 유럽에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장 받고 유럽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 나라 경찰을 욕하고 뭐 그럴 것보다도 거기 내가 가는 거니까 내가 그냥 주의하는 것밖에 없지. 예. 그래서 소매치기의 유형들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매치기를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들이 어떠냐면 일단 소매치기는 한 명이 활동하진 않아요. 대부분 여러 명이서 같이 활동합니다. 여러 명이서. 일단은 보통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 정신 혼란 쪽? 네, 그런 혼란조가 있어요. 정신을 교란시키는. 걔네들이 막 앞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막 소매치기 하는 모습을 가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훔치는 애가 따로 있고요. 훔친 걸 넘겨받아서 가지고 도망가는 애, 즉, 운반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교란 쪽, 훔치는 쪽, 그 다음에 운반 쪽, 이렇게 세 부류 파트로 나눠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눠서.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 남자일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한 명보다는 여러 명에서 같이 활동한다. 네. 그리고 구성은 남녀, 뭐 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온 가족 다 나와. 특히나 집시인 경우가 많아요. 소매치기 중에는 집시인 경우가 많아서 온 가족이 다 활동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명이고 구성이 다양해. 예측 불허합니다. 예측 불허예요.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최고의 관광지에서 활동을 하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런 최고의 관광지들.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많이 활동한다는 거,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 그런 유형은 좀 알아두시고, 이분들 소매치기를 안 당하려면 일단 소매치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뭐 전문 조직화된 소매치기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을 노리는 소매치기도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러분한테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사진을 찍어준다. 뭐 사진을 찍어준다. 아니요. 여러분들 부탁을 해서 찍어준다면 뭘까? 먼저 와서 찍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뛰어서 도망가요. 그럴 사람일 확률이 있어요.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그럼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먼저 악수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손에. 악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손에 팔찌를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세네갈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이게 사실 팔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대방한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서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했는데 그 친구가 내 손목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팔찌를 딱 채워준단 말이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달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지 뭐. 1유로, 2유로에 안 가요. 최소 10유로, 20유로 달라고 해요. 팔찌 안에. 예. 그래서 먼저 악수를 베푼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하이파이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사진 찍자. 그 친구가 또 복장을 이쁜 걸 입고 왔어. 예를 들어 드레스를 입고 왔다든가 아니면 뭐 글라디에이터? 검투사처럼 즉 로마에 가면 로마 콜로세움 앞에 글라디에이터 복장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아니면 뭘 뒤집어 쓰고 막 인형 뒤집어 쓰고 막 와서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사진 찍자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 네. 찍는 것까지는 좋은데 찍으면 돈을 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들은 그걸 뒤집어 쓰고 그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게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 그들과 사진을 찍는다면 어느 정도 페이를 해야 돼요.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근데 팁이라고 그러면 정말 1유로를 줘도 되고 50센트를 줘도 되고 막 그런 건데 그들이 막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몰려와가지고 때로 이렇게 글라디에이터 복장 입은 애들 한 5명이 막 여러분 감싸가지고 50유로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프랑스 파리 거기 가서는 그림을 그려줄 때도 있다. 맞아. 어우, very nice, beautiful, 아니면 handsome 그러면서 바로 어우 handsome, 와, you are my model, 뭐 막 너 내 모델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먼저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러면 막 처음에 나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냥 우와, you are my model, 막 뭐 너무 이쁘다 뭐 그러면서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직업이에요, 직업. 나중에 이 그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면 어우, it's my gift. 나 이거 너 선물이야, 선물. 자, 받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 이거 내 직업인데 돈을 조금만 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분들은 이 감이 없잖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예. 그럼 뭐 이거 한 10유로? 13,000원이면 돼?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어우, 나 안 된다. 나 이거 널 위해서 내가 이걸 그렸는데 뭐 이거. 그러다 보면 친구들 막 걔네 친구들 오고 감싸고 100유로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또 있다. 어디 관광지 가면 그 비둘기들이 많거든요. 얘네 비둘기들 많은데 거기 보면 비둘기 모이 주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어우 땡큐 하면서 비둘기 모이 너도 같이 주라고. 그리고 비둘기 모이 이렇게 주면 비둘기 여기 오니까 사진 찍으라고 막 합니다. 재밌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돈 요구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먼저 와서 그리고 또 있다.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서명해달라고.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줄 알아? 이거 그러면 여기 서명 좀 해줘. 여기 옆에 그 서명하는 곳에 보면 불쌍한 사람의 사진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명 좀 해줘. 이거 불쌍한 사람을 돕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따라다녀. 서명하면 여러분 돈 내야 돼요. 거기 무슨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외국어로 당신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지불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써 있어. 외국어로. 서명했잖아. 줘야지. 예. 그러니까 함부로 서명하거나 그러지 마요. 아무튼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와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그렇죠. 뭐 누가 와가지고 제가 당신 너무 이쁘네요. 당신 나의 이상형이에요. 제가 이거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그런 거 뭐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소매치기 뭐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다 경계하고 소매치기도 경계하고 소매치기는 때로 지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도 소매치기를 딱 찾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인솔자잖아요. 인솔자. 예전에는 단체 배낭여행 인솔자였죠. 그래서 그때 대학생 애들 데리고 막 이러고 가면 꼭 당하는 애들이 있어. 당하는 애들.
근데 지금 손님들을 모시고 가도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소매치기를 찾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소매치기가 딱 보이거든요. 딱 이렇게 보면 저희 인솔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가시면 그 지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관광지가 보여요. 그 지역의 관광지.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지역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이 보여요. 거기에 사람들이. 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건물이라든가 그 관광지를 보시고 저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소매치기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또 소매치기들은 그걸 아니까 우리들 주변엔 잘 안 나타나. 얘네들이. 네,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소매치기들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 특징은 일단 완벽한 그 현지의 유럽 사람은 아니에요. 유럽이라고 뭐 소매치기도 물론 국적이 유럽일 수 있겠는데 그 옷 잘 입고 막 그런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은 좀 옷도 허름하게 입었어요.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노란 머리에 그 백인보다는 약간 헝가리라든 뭐 헝가리인가? 그쪽에 약간 난민이 아니야. 그 뭐야 집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확률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약간 살짝 달라. 옷차림 자체도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들을 딱 보려고 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콜로세움을 봐야 되고 지금 에펠탑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에펠탑 안 보고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매치기를 딱 찾으려고 하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경계를 하면 어떨까요? 경계를 하면 그들은 여러분 곁에 안 올 것 같아요. 한 직업을 오래도록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하든 택시 기사를 하든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달라요. 소매치기 직업입니다. 그들한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우리를 보면 딱 알아요. 전문가니까 그 직업의 전문가니까 저 사람이 좀 잘 걸릴 것 같다. 저 사람이 좀 쉬울 것 같다. 안 쉬울 것 같다. 그들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나 경계하고 있어. 나 소매치기 경계하고 있어. 라는 걸 좀 내가 의식적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나한테 안 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해주죠. 그럼 그들이 알아서 나한테 안 올 거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보면 어떨까요? 자, 첫째, 등으로 가방을 많이 백팩으로 메고 계신데 앞으로 메세요. 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의무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앞으로 메세요. 그러면 딱 봤을 때 가방을 다 뒤로 맸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맸어.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굳이 앞으로 맨 사람 가방 훔치러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면 훔치기가 힘들 거 아니야. 앞에 있으니까. 네. 자, 나 가방이 뭐 백팩이 아니다. 앞으로 멜 수 없다. 크로스백이다. 크로스백. 크로스백도 이걸 뒤에 물건이 가게 하는 뒤에 백이 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요? 앞으로 가게 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크로스백에 한 손을 이렇게 올려놔. 의식적으로. 그럼 어떨까요? 괜찮죠? 핸드폰이요?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지 마세요. 뒷주머니에. 네. 사진을 계속 찍어야 돼? 그러면 핸드폰 요즘에 다 뒤에 고리 달려있잖아. 우리 이 액세서리 다 달려. 핸드폰 이렇게 고리 해가지고 손으로 딱 이렇게 아예 꼭 들고 다니고 한 손 핸드폰, 한 손 가방 딱 이렇게. 내가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무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지 마세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실없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관광지 갔으면 즐겁고 기분 좋아. 여기까지. 너무 실없이 많이 웃거나 하하하 너무 정신사납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암시 그걸 좀 표현해 주세요. 그렇다면 소매치기가 굳이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안 삼을 것 같네요. 왜? 먹잇감이 많잖아요. 지금 먹잇감이 많잖아. 근데 굳이 여러분을 타겟으로 할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가방 앞으로 메고 크로스백 또 백도 앞으로 오게 하고 크로스백 손이 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낭여행객들이라면 복대 하세요. 복대를 하는데 복대도 보세요. 죄송합니다. 바지는 제가 좀 편한 걸 입어가지고 위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복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복대를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만 놓지 마시고 이 복대가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 이게 이렇게 바지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걸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복대에는 들어갈 거 여권하고 돈 네, 같이 들어가고요. 다만 돈도 5유로짜리, 10유로짜리, 100유로짜리 다 여기다 넣지 말고 모든 돈 다 지폐는 여기 들어가 있지 말고 오늘 하루에 쓸지도 모르겠다 하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관광을 하게 되면 어디 뭐 지하철 티켓도 사야 되고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어야 되고 뭐 그렇다면 오늘 한 50유로는 내가 쓰지 않을까? 뭐 이것저것 하면 50유로는 그럼 주머니에 넣으세요. 주머니 여기 따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놔요. 주머니에. 응? 그리고 이 50유로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복대를 아예 복대를 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보면 어떤 친구들 보면 친구들 아니 저보다 어린 분들 어떤 분들 뵈면 5유로짜리 꺼내는데도 이 복대에서 막 이렇게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복대에 100유로도 있고 여권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모든 지폐를 다 넣지 말고 하루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것들은 분산해서 편하게 이 50유로 하루 필요해 왔다 갔다 하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나마 괜찮잖아. 이거 간단히 이렇게 잃어버려도 여권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크지. 그래서 복대 착용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그래도 뭐 복대 죽어도 싫다 뭐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가방에다가 중요한 거 들어가는데 가방 자크를 열고 바로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안에 가방은 보통 요즘에 자크 열고 안쪽에 또 자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집어넣으세요. 안쪽에 가방을 열고 바로 집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지 말고 좀 더 안쪽에 크로스백 안에도 여권이랑 지갑을 이렇게 밖에 크로스백 열자마자 놓지 말고 그 안쪽에 지퍼 같은 게 있다면 그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도록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배낭여행객들 이렇게 보면 아침에 호텔에 나가서 저녁에 야경까지 다 보고 호텔에 들어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구경해야 되고 그리고 배낭여행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특히나 버스는 좀 타기가 힘들어요. 뭐 이거 노선도 보기도 힘들고 지하철은 좀 자주 이용하는데 그리고 지하철도 티켓값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어요. 하루 종일 걸어. 하루 종일. 만보는 기본입니다. 배낭여행 가면 하루에 2만 보 걷는 경우도 있고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피곤해. 시차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디 공원이라든가 어디 관공서라든가 그런데 벤치 있으면 앉아서 쉬어요. 너무 피곤할 때까지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다 보면 앉아서 쉴 때 나도 모르게 잠들어. 꾸벅꾸벅 졸아요. 전 그때 당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 지하철에서 앉아서 졸 때도 있고 버스에서 앉아서 졸 때도 있고 내가 피곤해 너무 피곤해 졸 것 같다 그럼 아예 가방 딱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꾸벅 존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졸 수 있잖아요. 그러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내 몸에서 떨어진 건 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세요. 뭐 여권이나 그런 건 최대한 내가 보관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식당 같은 데 가시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식당에 딱 가시면 뭐 식당 경우에 따라서 뷔페인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식당에 가시면 테이블에 앉아서 가방 같은 경우 이렇게 밑에다 가방 백팩 놓고 밑에다 이렇게 놓고 식사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종업원이 누군가 저기서 말 시켜서 여기 한번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여기 가방 가져갑니다. 내 몸에서 가방이 떨어졌잖아. 이거 내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밥 먹어 임마? 네. 화내지 마시고 크로스백이라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 앞에다 크로스백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식사하세요.
토스백이라면. 네. 아니면 백팩이에요? 백팩? 도저히 안 돼? 백팩 걸어놓대. 내 뒤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백팩이면 이 줄을 가져가면 가방을 가져갈 때 내 등이 걸릴 거 아니야. 뭔가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라고요. 안전장치를. 진짜 여기다 놓고 싶어요? 바닥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배낭 인솔자 할 때 가방에 놓고 싶으면 이 가방 끈을 제 이 신발 있는 쪽에 한번 감았어요. 그리고 딱 놨어요. 바로 못 가져가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무조건 모든 물건은 내 몸에서 떨어지면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유럽 소매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다들 진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네. 제 경험담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여러 번 당했죠, 저도. 여러 번 당했는데 다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뭐 다 그랬는데 한 번. 지금도 미스테리야. 이건 지금도 미스테리고 이만한 경지에 도달한 소매치기는 포상해줘야 돼. 포상해. 이건 국가 차원에서 그 친구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초빙해서 국가 차원의 특수한 임무를 시켜 맡겨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해. 배낭여행 할 때 제가 가방을 하나 가지고 백팩을 메고 있었고요. 그때 사각형의 방에 들어갔어요. 방 같은 공간에. 큽니다. 방이 커요. 사각형의 방이고 저 끝에 문이 있었고요. 저는 이쪽 맨 벽에 기대서 가방을 옆에다 놓고 앉아서 가방을 옆에 놓고 책을 봤어요. 책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리고 방이고 저 끝에만 문이 있고 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조용하죠. 앉아서 책을 보고 옆에 가방이 있고 조용하죠. 저 책 보니까 어때요? 조용하고. 그때 여름이었나? 시원하고 편안하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졸음이 오지. 그래서 책을 보다가 2페이지 넘기니까 졸립더라고. 어우 졸립겠다. 안 되겠다. 앉았어요. 안 되겠다. 졸려. 그만 봐야지 하고 책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가방이 없어. 여기 아무도 안 왔었는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웃기고 믿기지 않으면 제가 가방이 없는 걸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하늘을 봤어요. 왜 하늘을 봤을까? 그때 여러분들 어릴 때 그거 보셨죠? 톰과 제리 만화 영화 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보면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뭐 낚싯바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만화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천장이 뚫린 줄 알았어. 천장에서 누가 이걸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이걸 누가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 당연히 천장은 막혔죠.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실력자죠. 아무튼 이런 전문가들 많아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물건이 내 몸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안 돼. 떨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으슥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으슥한 곳에. 예전에는 소매치기였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 가져가다 걸리면 쏘리 하고 이렇게 갔다면 요즘에는 강도들도 있어요. 많아요. 으슥한 곳에 갔다가 이런 이거 흑형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덩치 큰 사람들 한 3명이 여러분 둘러싸봐요. 어떨까요? 떨려서 꼼짝도 못할걸요? 소리도 안 나올걸요? 특히나 만약에 흑형이면 깜깜한 데서 다 내줍니다. 어떨 땐 맞고 와요. 여러분들 때리고 가져가요. 때리고. 혹시 모르니까 으슥한 데 가면 그들이 한 대 뒤에서 팍 때리고 그럼 벌써 막 정신이 없지. 그 다음에 가져가고 그럽니다. 으슥한 곳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뭐 블로그나 그런 거 보면 밤문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젊은 남자의 호기로서 밤문화를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밤문화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자고 일행이 여러 명 있고 그렇다면 뭐 한번 이렇게 뭐 경험상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혼자 특히 여자가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진짜 비추. 밤문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노는 문화가 어떤지 그런 걸 경험해 보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비추예요. 예. 본인이 혼자라면 비춥니다. 일행이 있다면, 여러 명의 일행이 있다면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추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테이큰? 리암 리슨이 나오는 테이큰이라는 영화 좀 꽤 됐죠? 꽤 됐어요. 근데 그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영화 스토리. 딸이죠? 딸이 친구와 함께 프랑스인가요? 유럽 같은데 프랑스에 여행 갔다가 납치되는 거죠. 인신매매로. 이게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라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공상 과학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조금 경계하시고 여행을 하시기 바래요. 내 한 번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즉 본인이 이번에 어떤 블로그나 막 그런 데 보면 막 밤문화도 많이 올리고 막 그랬어요. 다행이었어. 다행이었어. 그리고 그분이 표현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고 뭐 별거 없어요. 그분은 그 한 번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소매치기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소매치기에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소매치기를 찾는 것보다 소매치기가 나를 표적으로 안 삼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라. 가방을 뒤로 맸다면 앞으로 메고 크로스백 했다면 크로스백 앞으로 좀 놓고 크로스백 이렇게 그 위에 손을 대놓고 핸드폰은 뒤에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핸드폰 넣지 말고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날 타겟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평소에 돈 관리나 그런 귀중품 복대로 관리해라. 복대로. 그리고 복대가 싫다 그런 가방에 관리하는데 가방에서도 안쪽 깊숙이 가방 안에 자크가 있다면 그 안에다가 집어넣다는가 해서 가방 깊숙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내 몸에서 떨어지면 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식당이든 호텔이든 버스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도록 핸드폰이든 가방이든 귀중품이든 내 몸에 붙어 있도록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리고 너무 실없이 웃고 다니지 마라. 그들이 타겟으로 삼지 않도록. 아무튼 이러한 것들 조심하시면 소매치기는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먼저 와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같은 한국 사람이 먼저 호의를 베푼다면 그건 한국 사람이 소매치기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악수를 하자든가 아무튼 먼저 그들이 와서 다가오는 건 경계해라.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그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으슥한 곳에 가지 마시고 밤문화는 웬만하면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게 다니셔서 나도 모르게 졸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 조심하시면서 여행하신다면 유럽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